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코스닥이 현재 다시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3%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마감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명히 몇 개 안 되지만 상승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리 찾아서 매수했다가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기는 참 쉽지 않은 장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계좌가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울 수익률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가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종목 고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해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시크릿 원정대가 찾아가는 시크릿 강연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온라인 언택트 강연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죠.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언택트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요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함께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종목 상담 시작을 하기 전에 시장 점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코스닥이 다시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 코스피도 1% 가까운 하락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도 계속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내일장까지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코스피 차트를 보면 8거래일째 하락세가 끊기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 양봉이 나왔던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페이크가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서도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었던 그러한 하락의 연속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대체적으로 많이 거칠다라는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서는 외인들의 수급이 돌아서지를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외인 등락에 따라서 지수 등락도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인 등락에 따라서 선물 지수도 움직여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외인들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순매도를 이어갈지 이 부분도 국내 시장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금 거칠게 특히 외인 수급에 따라서 시장의 조정, 등락이 나올 때에 내가 이 시장을 이겨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확신보다도 오히려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와 심리를 조금 양 기준으로 삼고 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를 들어보는 시간,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데이터는 매출과 영업이익과 실적과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죠. 외인이 이렇게 매도를 일관할 때에도 매수를 해오던 종목과 업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가 피크인지 아니면 내년과 후년까지 증가를 해나가는지 그러한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리는 지금 공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심리는 매도를 하자.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부분으로 더욱더 치닫고 있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셨을 때에는 지금이 끝이 아닌데 왜 여기서 포기하고 손절을 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지난 목요일도 그렇고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최저점에서 손절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으로 따지고 본다면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 거래일 바닥을 찍고 조금 상승을 해주는 것 아닌가라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재미난 것은 오늘 외국계 창구 중에서 매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쪽이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의 셀링 리포트를 냈던 때와 거의 흡사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도 리포트를 내고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매도세를 이어간 다음 그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였습니다. 그때 저점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어갔던 것처럼 반도체 섹터도 이 데이터와 심리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최저점에 내가 매도하고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꼭 해보시고요. 누군가는 매도를 고려할 때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매수할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하셔서 시장을 조금은 무미건조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보수적으로 보시고 객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지수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일부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3,100 그리고 조금 더 열어놓는다면 3,050포인트까지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10 그리고 1,000포인트까지도 조금 더 열어놓는다면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내내 어떤 흐름이 나올지 조금 긴장 상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꼭 데이터, 심리에 너무 치우치시기보다는 데이터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계속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걱정이 조금 앞서서 의미 없는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저점에서 손절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조금 객관적이고 무미건조하게 시장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종목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시장 좀 어려운 만큼 종목 상담도 많이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영진약품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9,560원에 비중이 15%. 와, 정말 차트를 보니까 지금 정말 아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이 5,3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손실도 좀 많이 나신 상황이고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전략이 절실할 것 같은데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시죠. 네, 영진약품을 9,560원에 15% 갖고 계십니다. 언제 매수하셨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9,560원에 매수를 하신다면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비중을 봤을 때 뭔가 추가 매수를 하셨다 한다면 오히려 더 급등했을 때 지난해 9월 달 즈음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갖고 오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를 하실 때 어떠한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지,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스터디하고 매수를 하셨을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짧게 보고 들어가셨다면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손절 라인이 왔을 때에는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대바닥까지 좀 내려왔고 여기서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간 쌍바닥으로 찍혀왔던 부분이 3,900원 정도 라인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3,510원 라인 그리고 다시 한번 뭐 4,000원 아래까지도 하락이 나온다면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떠한 대응을 회사는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이 대세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주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지금 4분기 연속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뚜렷한 대책을 누구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급등을 노려서 윗꼬리가 나오는 날을 통해서 내가 빠져나와 보겠다. 이런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 기업이 뭔가 정말로 성과를 내서 서프라이즈한 무언가를 낼 때까지 차라리 나는 이 계좌를 덮어놓고 없다 생각하고 이어갈 건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기업의 내용과 차트의 흐름입니다. 죄송스럽게도 뚜렷하게 뭔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가격대와 현재의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양의 성장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렇게 기업 분석을 해서 매수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절대적으로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리를 지지해 주어야 하고요. 지금 자리가 추가적으로 깨진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5,300원, 5,000원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없는 셈 치고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장중에 어느 날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줄여나가시면서 탈출을 해 보시자라는 말씀 안타깝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도 그렇지만 반등의 모멘텀도 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비중 줄여서 탈출하시거나 아니면 좀 기다려보시고 묻어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저희 두산퓨어스죠. 두산퓨얼셀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48,667원에 한 15% 되거든요. 48,667원에 비중 15% 정도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 5% 가까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또 손실도 조금 나셨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48,667원이세요. 네네. 매수가 위로는 조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라올 텐데 언제까지 좀 기다리실 수 있을지가 가장 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기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자금이실까요? 예. 네, 그러면은 궁금하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에 이걸 갖다 매수를 할 때 한 49,000원 밑에서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목표가를 갖다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한 55,000원 정도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목표가를 그때 설정을 했었거든요. 예. 예. 이게 향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정도의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할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현재 49,000원에서 55,000원 라인이라고 하면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 있는 밴드 안에 속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차트적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올해는 3% 전년 대비 성장이지만 내년도는 77%, 후년도는 51% 가면서 2023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하는 매출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023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도 1,000억 원 돌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023년 전망치 기준으로는 900억 원을 넘어간다. 결국엔 올해, 내년, 후년도가 플러스 성장을 하는 기업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플러스 성장을 한다라고 데이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일부 나오는 부분들이 기업에 대한 문제보다는 시장의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간 조금 많이 올랐죠. 그러면 10,000원, 15,000원대의 주가가 6만 원을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좀 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려간다고 해도 4만 원대의 바닥 라인이 조금 강하게 잡혀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 하락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도 V자 반등도 가능한 그러한 기업으로 좀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도 55,000원 정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깊게 나와서 45,000원을 이탈한다라는 모습이 보이면 5% 정도는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고 55,000원까지 가져가시든지 단가를 낮춘 만큼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52,500원 라인까지도 목표가 수정도 가능하지 않나,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조금 힘을 내주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두산 POS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셔서 조금 수익률을 극대화해보는 전략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지금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전화번호 문자 아래 번호로 주시고요.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620원에 20%. 2,620원의 비중 20%입니다. 역시 이 종목도 오늘 지금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매수하신 구간도 싼 가격대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좀 네. 손절도 고민되실 것 같은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620원이시면 예. 언제쯤 매수하셨고 혹시 물을 타셨나요? 아니요. 조금 탔어요. 조금 타셨어요. 예, 많이. 매수하시고 나서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온 적은 있으시죠? 아니요, 없었어요. 매수하시고 나서 줄곧 손실이셨어요? 예. 네, 그러면은 사신 지 한 2주 안팎이신가 봅니다. 예, 한 그 정도 돼요. 네. 급등이 나온 차트 중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를 하신 경우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떨어졌던 기업이 다시 올라가려면 결국엔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상반기로 봤을 때 연결 기준이 아니고 별도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는 6,8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다라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기업이 현재 상승이 나왔던 재료들을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어떻게 보면 뭐 정책주로도 편입이 됐었고요. 결국엔 실적보다도 재료, 이슈에 의해서 등락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 하나로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추가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개 121선 2,000원 언저리에서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조금 더 많이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전 상승하기 전 1차 지지를 해줬던 가격이 한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가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실 것 같고요. 이 구간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을 해준다면 그래도 2,500원 언저리까지 단기적으로는 슈팅이 또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많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담의 대부분은 가능하면 저는 조금 이번 주 안에는 그래도 버텨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아직 주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에는 조금 역성장을 했습니다.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떨 것인가를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연결 기준으로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손절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번 주에 어떻게 흘러가고 다시 시장 자체가 좀 돌아오는지를 좀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00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00원과 가까워질수록 누군가는 여기서는 다시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2,000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2,000원을 깨지 않는다라는 장담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길게 가져가려면 오히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이면 제가 단가를 낮추시고 탈출을 하실 수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간다라고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내년 후년까지 플러스 성장을 한다면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해보시죠라는 말씀을 어렵게라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비중이 20%시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도 확인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2,000원 지지를 보고 현재 보유 비중이나 그대로 좀 들고 가보시자라는 말씀이 오늘 현 구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말씀이라고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원 투자하세요. 네. 네,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자. 2,000원대 가격대 지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허반석 위원님이 계속해서 좀 의미 없는 손절을 하지 말자고 또 말씀하시고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종목들에 대하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의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IHQ IHQ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880원에 10%. 1,880원에 10% 비중입니다. IHQ 지난주에 혹시 매수하신 걸까요? 아니요, 현재 7월 달에 7월 1초에 샀는데. 지난달에 매수를 이제 하셨고요. 지금 가격대가 높지는 않은데 계속 그 이후에도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조금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끝이 없네, 어떻게.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느 친구가, 이거 기업이 무슨 정기업, 한다면서 싸다고 살아서 사놓고 지금 난 초보인데 잘 모르고 이런 주식에 대해서. 예. 그런데 어떻게 한 번 어떻게 오르는 적도 없고, 뭐 잘못됐는지. 지금 손절은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오랜 기간 동안 차트를 한 2년 이상 열어놓고 보면 바닥 구간이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현재 약 1,500원, 1,550원 언저리에서 좀 지지 라인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악재가 없이 시장에 의해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이거는 매수하려는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 벽이 얇아서 조금 투매가 나오면 고스란히 그대로 하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좀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시청자님 매수하신 1,880원, 1,900원 언저리까지 차라리 좀 높게 본다라고 한다면 2,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실 라인까지 왔습니다. 1,55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시상으로는 2분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 안 나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 분기보고서 제출일 마감이기 때문에 한번 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아직까지 실적이 돌아온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조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주가가 지지를 하면 1,550원에서 지지를 해주고 상승을 해주면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때 제 관점에서는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 단계로 기업이 이윤을 잘 내고 있는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매수를 정말로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IHQ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는 이제 1,550원까지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좀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보시고 보유를 해보시다가 뭐 한 1,800원 언저리까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로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이제는 손실을 많이 줄였으니까 이 정도쯤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될 수도 있으니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시는 전문가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반등이 나온 이후에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IHQ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허반석 전문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고 계신데요. 허반석 위원님 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계시고 차트 저점 구간에서 종목에 대해서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나지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알고 계십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매매해 보시면서 지금같이 좀 답답하고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내가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 상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문자 보내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개라도 빼먹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기 좀 어렵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하이트 질러요. 하이트 진로고요.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7,000원요. 37,000원의 비중은요? 20% 정도 돼요. 비중 20%입니다. 예, 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음식료 업종에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들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이었었거든요. 좀 네.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하이트 진로 역시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37,000원에 한 번에 딱 사셨을까요? 예, 네, 뭐 그래도 좋은 리포트도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그죠? 코로나19 그리고 백신 접종률 증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그러면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연초부터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나오면서 되돌림 자리에서 여지없이 되돌림을 막고 좀 하락을 해준 그런 흐름들인데요. 이 흐름들을 깨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추세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 추세를 뚫고 내려왔던 기업들 중에는 다시 상승하는 기업들도 있고 오히려 횡보하는 기업들도 있고 추가 하락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 기준을 저는 기업이 얼마만큼 이윤을 내느냐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손절을 할 건가? 아니면 나는 그래도 버텨볼 건가를 생각해 보면 딱 데이터와 심리를 말씀드리기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봤을 때는 추세를 아예 뚫고 내려갔고 뚫고 내려가도 횡보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한 번 더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35,000원도 지지를 못하고 아예 내려가 버리고 32,000원까지도 깨져버렸으니까 이제는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라는 심리가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볼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차트 그리고 이러한 추세선까지도 보면 오히려 대바닥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그 구간까지도 포함을 했을 때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거든요. 화면이 보이시죠? 네네. 예.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는 누군가 또 매수를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슬금슬금 할 수도 있는 자리로 보여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19가 좀 완화가 되면 가정에서 혼수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뭐 식당이나 주류 업소들에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또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밤 10시면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류 업체들에게는 조금 타격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맥주나 소주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오히려 업소나 음식료 쪽에서 식당 쪽에서 매출 비중이 뭐 60%를 넘어가면 넘어갔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기다리실 만한 여유가 되는 자금이시라면 예. 차라리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대바닥 차트를 조금 기억을 해 보시고 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꾸려져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현 구간이 이제는 바닥이 나와 주어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반등에 따라서 우상향이 지금 조금 급격하게 나왔던 이 추세보다는 경사가 조금 더 완만하거든요. 예. 완만하다는 건 상승의 속도가 더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하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 34,000원, 5,000원까지는 또 다시 예.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보다는 반등이 나온 다음에 내가 어떤 대응을 할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5% 정도 내가 적어도 지금부터 반년 이상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예.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보시면 단가도 예. 낮춰지고 그러면 예. 그 이후에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서 예. 5% 정도는 이 예. 대바닥 자리 31,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추가 예. 매수를 하셔서 단 6개월 이상 길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힘드시더라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YJM 게임즈예요. YJM 게임즈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490원에 20%. 2,390원에 20% 비중입니다. 허반석 예. 의원님 상담 바로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390원에 매수를 하실 때에 예.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 조타캐스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팔지도 못하고 이래 있습니다. 뭐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좀 됐어요. 그러면 매수하신 이후에 수익 중이실 때가 있으셨어요? 예. 있으셨어요? 예. 그럼 그때는 또 더 올라갈까 봐 안 파셨어요? 3,000원에 내놨지만 안 되더라고. 3,000. 그러면 적어도 7월 초중순에 매수를 하셨겠어요? 예. 아이고, 그러면 수익 다 반납하고 내려올 때까지 조금 버텨보셨나 봅니다. 네. 지금 기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적자 기업이었고요. 예.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지금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도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 구간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이 있는데 납입일을 제가 좀 볼게요. 8월 18일 날 이제 내일 정도에 납입이 돼야지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조금 전환사채를 납입한다라고 했다가 연기가 나오면 실망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현 구간에서는 2,794원의 단가였기 때문에 납입이 되면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납입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대바닥으로 보이는 단기 바닥으로 보이는 2,050원, 2,000원까지도 조금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0원이야. 2,000원이요. 예. 2,000원까지 내려와서는 대부분 다시 좀 반등을 해주는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내가 추가 매수를 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기다려보시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보겠습니다. 0.95%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3,141.1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낙폭 키워갔었는데요. 12시 구간에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3,134.48포인트까지 기록했다가 오후장에 다시 반등 나오나 싶었는데요. 지금 다시 저점 구간까지 내려가면서 3,141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나오고 있고 기관은 장중에 매수하긴 했었는데요.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들이 1,053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이 5,30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6,82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요. 삼성전자도 장중에 빨간불 켰다가 지금 다시 음봉으로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 보합권입니다. 네이버가 2.41%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2.95% 상승하면서 112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카카오는 5위로 밀려났습니다. 2.74% 하락입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나머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오늘 15%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죠. 87,900원이고요. 지금 10위에 이름 올리면서 셀트리온이 11위로 밀려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75% 점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1012.1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차트상의 흐름은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12시 구간에 저점 기록했을 때가 1009포인트 정도였는데 지금 1012포인트니까 저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역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나타나면서 개인들이 2,093억 원 매수 우위, 각각 기관과 외국인은 951억 원, 94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0.37% 상승이고요. 카카오게임즈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SK머티리얼즈 2.34% 하락하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나머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부진합니다. 하락의 폭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펄어비스가 2.36%, LNF는 9.63%, HLB가 2.28%, CJN이 5% 넘는 하락세, CJ ENM 3% 넘으면서 코스닥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후장 들어가면서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다시 오늘의 저점 구간까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대형주들의 하락의 폭은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을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좀 기대를 하셨던 만큼 좀 어려운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더더욱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시장 전략 좀 챙겨주셨는데 내일장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이 116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이 786종목, 코스닥은 152종목, 하락 종목은 1246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장을 일종의 패대기를 쳐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외인들의 수급 개선이 언제쯤 이루어질까가 관심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70원을 넘어서면서 이 부분들이 외인의 수급을 촉발하는 요인인지 아니면 국내 증시에서의 역외 송금을 통해서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지 면밀한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표상 환율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증시에 투심을 위축해 줄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조금 고민을 해보아야 될 필요는 있는데,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 막판에 가면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선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외인들의 이 수급 강도에 따라서 지수 자체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장을 이겨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이 시장의 큰 파도가 언제쯤 잔잔해질까를 이번 주는 조금 기다려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8일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여기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들이 얼마만큼, 어느 강도로, 어느 수준으로 나올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된다면
신용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용 투매와 환율에 대한 악영향까지 겹치면서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시장이 꺾였어라고 아예 판단을 해버릴지 아니면 그래도 데이터가 주고 있는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와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유를 해 나갈지 그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반면 미증시의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오늘로서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대조적인 흐름입니다. 공통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좋아지면 지수는 우상향할 수 있는데 반도체, 모건 스탠리의 셀링 보고서를 기점으로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조금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반등을 조금은 해서 74,200원에 조금 마무리가 되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10만 원 하회한 이후에 10만 1,500원에 마감을 했고 오늘 또 보이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모건 스탠리가 외국계 창구 중에서는 마감까지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 보신다면 이 부분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매도세를 쏟아냈던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 오늘 순 매수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셨을 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 업황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도 있겠지만 결국엔 플러스 성장을 하는 기업인가, 올해가 피크인가, 내년이 피크인가, 후년까지 플러스 성장을 하는가 이 부분들을 좀 놓고 보신다면 지난 목요일, 금요일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매도하면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우를 범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좀 마찬가지 틀 안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세의 하락 전환보다는 오히려 데이터와 심리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좀 보시자. 그리고 데이터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심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매도 자리가 아니다.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버티는 장세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는 너무 확신에 차서 매수하는 자리도 아니고 너무 절망해서 매도하고 나오는 자리도 아닙니다. 조금 버티는 구간이 필요하다. 버티는 심리적 버티는 전략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관망하면서 버티는 자세가 이번 주 동안에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장이 너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사실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은 또 힘이 좋았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바이오 업종들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필두로 해서 은행 업종들 지금 좀 좋았었는데 인터넷 은행 관련주라고 해야겠죠.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러면 매도 전략 이 아니라 가지고 있어 봐야 될까요? 이 구간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더군다나 잘 가지고 계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오르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이슈몰이를 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피크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꾸준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는가 이 두 가지 시소를 잘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배당 확대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이제는 뭔가 추측에 대한 범주를 조금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1조 5천억 원을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SK 하이닉스가 시총 2위 자리를 내주는 그런 흐름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러한 모습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과한 상승은 과한 하락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른다고 해서 쉬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생각보다도 지금의 수급 쏠림이 있다면
오히려 수급이 전반적으로 다시 온기가 확산될 때에는 지금 쏠림이 있던 종목들에서는 또 한 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하락에 대한 파도가 클 때 마찬가지로 조금 쉬어가는 장세, 관망세가 필요하듯이 지금 수급 쏠림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다시 한번 수급이 다 퍼진 전 영역으로 퍼질 때에는 수급세가 끊기고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만 조금만 참고를 하셔서 매수세가 너무 강할 때 오히려 먼저 수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조금 지켜보는 자세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소자보님이 환율 안정화, 외국인 컴백은 언제쯤 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사실 지금 지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 환율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돌아올 거라고 보시나요? 길게 본다면 잭슨홀 미팅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가 일부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거 이탈을 했던 외인 자금들이라면 그만큼 다시 한번 바스켓을 채우는 날도 오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장이 거칠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시장을 거칠게 흔들어서 개인들의 투매 그리고 신용 물량들에 대한 투매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쪽은 오히려 나중에 나는 매수를 하고 싶은 주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용에 대한 주의도 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과도하게 외인들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다시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기적으로는 짧게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충격이든 아니면 이슈 소멸이든 이번 주가 일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잭슨홀 미팅에서 다시 한번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만큼 나올까에 대한 부분인데 1차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시 보합권 수준으로 조정이 일부 마무리되지 않았나라는 모습들이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그리고 길게는 잭슨홀 미팅까지 보고 계신다는 의견 많은 전문가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허반석 위원님도 이렇게 좀 시장 안정적으로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허반석 위원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견뎌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조금 답답한 시장 상황 견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이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한국조선해양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3만 4,700원이고요. 비중이 80%나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비중이 또 워낙 크시기 때문에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 좀 도와주시죠. 네, 13만 4,700원에 80%신데요. 매수를 13만 4,700원 부근에서 한꺼번에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매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비중도 늘어나고 현재 단가가 여기까지 오신 건지가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셨다라고 한다면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면 이러한 흐름들이 나옵니다. 어디서 되돌림이 나왔는가를 보면 역사적으로도 이 구간들이 오히려 되돌림이 나왔던 자리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추세를 참 얄궂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얄궂은 추세선까지 일단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기업 고유의 위험이 아니라 시장 위험에 의해서라도 이 추세선을 맞아떨어졌던 적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추세에서도, 지금 시장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맞아떨어지는 기업들이 한두 곳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추세선 안에서 되돌림 자리가 이렇게 나오고 수익 극대화 라인을 한번 거치고 다시 한번 되돌림 자리에서 매수 자리까지 조금 조정을 받은 그런 흐름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시 상승이 나오기 마련인데 상승이 나오는 기업들의 기준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이나 적자 지속으로 조금 보이고 있으나
여러 이슈들이 조금 작용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흑자 전환의 기조가 조금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는 기대감까지도 한국 조선 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22년도, 23년도까지 매출액은 6%, 9%,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23년도에서는 영업이익 100% 이상 성장, 당기순이익도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 23년도에는 119% 성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매도 자리인가 버티는 자리인가 매수 자리인가 봤을 때 비중이 크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매수 자리입니다. 그런데 비중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현 구간의 공포를 조금 이겨내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 배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건조 기간들이 있는 만큼 오히려 22년, 23년으로 갈수록 이익이 대폭 성장된다는 것을 좀 보시면서 현 구간에서는 버티자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 또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하는 만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좀 허반석 위원님이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종목 상담 채택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번 주에 있을 흐름들이 너무 걱정된다. 허반석 위원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심리를 좀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3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좀 기운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해주신 허반석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크릿 원정대가 찾아가는 시크릿 강연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언택트 강연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언택트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